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기 기능장 62회 필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출제 기준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그 개정된 출제 기준이 반영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1회까지는요, 사실은 출제 기준이 변형되기는 했는데 예전의 문제가 새로 들어오는 비중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62회부터는 예전의 문제는 지우고 새로운 문제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기사 문제가 약간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기사 문제를 공부하다가 기능장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거 기사에서 본 문제네, 이거 봤던 문제인데 이거 아는 문제야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고전적으로 관연도 문제만 집중적으로 외우셔서 문제를 푸신 분들은 새로운 문제다,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감탄을 여러분들이 많이 자아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격증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60점을 넘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문제 푸시면서 아주 어려운 문제, 난해한 문제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관연도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시게 되면은 전기 기능장 필기 문제집, 그리고 실기 문제집, 그리고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종축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횡축도 있고 종축도 있죠, 그렇죠? 횡축과 만나는 점이 무엇이냐, 종축과 만나는 점이 무엇이냐,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횡축이 의미하는 바 자기장의 세기고요, 종축이 의미하는 바 자속 밀도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답은 2번 자속 밀도가 되겠네요. 2번,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에서 출력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체크해 가시면서 작업해 보시게 되면 좋은데,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기 전원이 있게 되죠. 자, 그리고 B에서 출력된 것이 출력으로 가게 되고, 자, 방향성을 잘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방향, 그 다음에 이런 방향, 그리고 자, C 또 오게 되는 거죠. C의 방향성. 그러면은 자, 여기 VCC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압을 걸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0이게 되면요, 이쪽으로 출력이 가지 않겠죠, 그렇죠? 자, 여기가 출력. 그러니까 둘 다 반드시 1이어야 합니다. 둘 다 1인 상태가 출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C가 만약에 1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저항 양단에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역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둘 다 1일 때, 또는 C가 1일 때 출력이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A, B 곱, 그리고 C의 합,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3번, 전력 변환 장치의 반도체 소자 SCR이 턴온 되어 있을 때 2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이게 되면 SCR의 에노드와 캐소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게이트 전류를 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에노드 전류가 줄어들지는 않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지 전류 이하의 전류를 넣어서 턴 오프 시키는 방법, 혹은 역전압을 인가시켜서 턴 오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죠. 따라서 전류는 그대로 20A가 됩니다. 4번, 전격 전류가 55A인 전동기 1대와 전격 전류 10A인 전동기 5대의 전력을 공급하는 간선의 허용 전류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간선이 하나 있고, 자, 이때 모터가 55A짜리 한 대래요. 그쵸? 55A짜리 한 대. 자, 그리고 또 한쪽은요, 이쪽은 10A짜리 5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A짜리 5대. 그러면 55 더하기 10 하게 되니까 105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때 간선은 우리가 50A를 기준으로 하죠. 50A 이하일 때는 1.25배를 하고요, 50A가 넘게 되면은 1.1배를 하게 되죠. 따라서 50A가 넘으니까 1.1배를 해서, 자, 105 곱하기 1.1은
115.5, 그쵸? 115.5. 따라서 이 간선의 허용 전류는 115.5가 되는 겁니다. 답 3번이죠. 5번의 변압기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퍼센트 강화율은 3%이다. 부하의 역률이 80%일 때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5번 문제. 계산하는 게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자, 전압 변동률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죠. 우리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자, 그런데 P값 퍼센트 저항 강화가 2%, 리액턴스 강화는 3%. 그러면은 2 곱하기 코사인 0.8 플러스 3 곱하기 코사인 0.6 하죠. 8이 16, 6, 3, 18. 얼마 나와요? 3.4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3번. 6번 동기전동기의 위상 특성 곡선에서 횡축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 위상 특성 곡선이 뭐예요? 계자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함께 역률이 바뀌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횡축, 가로축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계자 전류죠. 7번 저압 연접 인입선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넘지 않는 지역에 시설하고 폭 몇 미터?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아야 되겠죠. 연접 인입선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 일단 분기점으로부터 100m를 넘지 않는다. 폭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다. 옥뇌를 관통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죠. 8번 정전압 송전 방식에서 전력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것으로 모두 옳은 것은, 자, 3번에 송수전단 전압, 그 다음에 선로의 일반 회로 정수는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3번 기억하세요. 9번 저압 옥랩배선 공사에서 금속관 공사로 시공할 경우에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금속관 공사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 특징이 아닌 거. 자, 1, 2, 3번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4번에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것은 관의 두께가 1.2mm 이하인 것? 천만에죠. 1.2mm 이하가 되면 콘크리트에 매입할 수 없죠. 1.2mm 어떻게 됩니까? 이상일 것, 그렇게 돼야 되겠죠. 10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력은 단자전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유도전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유도전동기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동기전동기는 전압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도전동기를 물어봤으니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답 3번이죠. 11번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가 조금 있다가 뒤에서도 하나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동기기를 할 때 두 가지 권선을 써요. 하나는 분포권, 그리고 단절권. 자, 분포권은 집중권보다 전압은 조금 떨어져요. 단절권은 전절권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고조파가 제거되죠. 고조파를 제거하게 되면 또 어떤 이득이 있게 됩니까? 당연히 파형이 좋아지겠죠. 예뻐지겠죠. 파형이 개선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11번에 4번이네요. 그렇죠? 12번 삼상 회로에서 두 개의 전력계를 사용하여 평형 부하의 역률을 측정하고자 한다. 전력계의 지시가 각각 2, 8이라고 할 때 이 회로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걸 이전력계 방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는 역률은 무조건 얼마입니까? 1이에요. 근데 하나가 2배일 때, 뭐 하나가 2고 하나가 4다. 혹은 하나가 4고 하나가 8이다. 그러면 그때는 역률이 0.866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1대 4의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조금 계산하는 식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12번. 자, 역률이라고 하면은 피상전력분의 P 유효전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피상전력은 루트, 자,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식 계산해보게 되면은 2 루트 P1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2요. 그렇죠? 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8이니까 8의 제곱 마이너스 2, 8이 16분의 P 두 개를 더한 거 2 더하기 8 하니까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이 계산값이 이 전력계법에서 역률이 되게 되는 겁니다. 1대 4의 비율일 때 계산해보니까 0.69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역률이 0.69 이 정도 되게 되네요. 69% 되겠네요. 3번입니다.
13번 그림에서 1차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1, 2차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L2, 상호 인덕턴스를 M이라고 할 때 LA의 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전체의 인덕턴스가 얼만큼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코일의 감은 방향이 L1에서 L2로 가면서 이렇게 반대가 되죠. 그렇죠? L1에서 L2로 가면서 반대가 되니까 원래 전체 인덕턴스 L은 이렇게 되죠.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이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차동 접속이라고 우리가 하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되죠. L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4번 삼상 송전선로 1회선의 전압이 22kV, 22,000V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60Hz, 송전 시 무브와 충전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단 송전선의 길이는 20km이고 일선 1km당 정전 용량은 0.5 마이크로페럿이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 선에 충전되는 전류, 이걸 우리가 충전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메가 C, E, L 이렇게 하죠. 오메가는 각 주파수고요. 그쵸? 그 다음에 C 용량이고요.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L은 길이가 되겠습니다. E 파이 F, E 파이 F죠. 그쵸? 그 다음에 C, E는 우리가 이거는 상전압이에요. 상전압. 그러니까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됩니다. 루트 3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L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면 2 곱하기 파이 3.14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주파수가 60Hz 곱하기 C값 0.5 마이크로페럿이죠. 그쵸? 그러면은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예요? 전압이 22kV 22,000이죠. 22,000을 루트 3으로 나눈 게 상전압이니까 그 다음에 L값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20km죠. 20. 자, 이거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47.86. 자, 저 미리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계산기로 쳐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계산기로 치는 것과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는 확연히 달라요. 꼭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약 48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번이 답이죠. 15번. 저압 가공 인입선의 금속관 공사에서 엔트런스 캡의 주된 사용 장소는 무엇인가? 1번의 전선의 끝부분에다가 놓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빗물 침입을 방지하게 되는 거죠. 16번. 삼상 송전선로에서 지름 5mm의 경동선을 간격 1m로 정삼각형 배치를 한 가공전선에 일선 1km당 작용 인덕턴스는 약 몇 미리 퍼 킬로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16번. 작용 인덕턴스 어떻게 가죠? 인덕턴스에.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말. 지금 보고 있는데, 야, 너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아니, 무슨 이 대충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거 답만 외우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데, 야, 이거 답 잘 외워가지고, 이 다음에 시험 문제 63회, 64회, 내가 이거 시험 문제 이거 외우면 다음에 잘 볼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여기서는 식을 전체 이해하지 못하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뒤에 여러분 관련도 문제만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능장 시험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어요.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집중하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한 번 실패하게 되면요. 몇 개월을 여러분 낭비를 하게 돼요. 그렇죠? 또 필기 문제입니까? 필기는 그냥 우리 어디 뭐예요? 등산하게 되면 입장권 끊는 것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으로 실기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한 번에 딱 끝내야 됩니다. 필기에서 시간이 어정쩡하게 많이 지나가면 안 돼요. 한 번에 딱 끝내야 됩니다. 광고입니다. 다산에듀 전기기능장 필기가 여러분들의 필기시험 한 번 합격을 도와드릴 겁니다. 절대 여러분 관련도만 암기하는 방법으로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전체 인덕턴스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모르시면은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된다고요. 자, 0.05 0.4605 로그 R분의 D. 자, 이것씩 여러분 아시겠어요? 본문을 아셔야 돼요. 자, 정규반 들으신 분들은 이거 딱 나오면 이제 안다고요. 그렇죠? 근데 모르신 분들은 이거 뭐야? 이거 외우자. 전혀요. 천만입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0.05 그 다음에 자, 정삼각형 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등가 성간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데 0.05 플러스 0.4605 그 다음에 로그 R값은 반지름을 얘기하죠. 선
소도체 하나의 반지름. 지금 지름이 5mm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0.0025가 되겠네요. 0.0025mm 분의 등가 선간거리는 1이죠. 정삼각형 매치니까 기하학적 선간거리가 1인 거죠. 자, 그럼 이거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5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2번. 17번 출퇴근 표시등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1차 측 전로의 대지전압과 2차 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소세력 회로는 보통 이제 2차 전압이 60볼트 이하죠. 그렇죠? 1차는 300이고 그러니까 4번이 답이 있네요. 18번 가공전선에 사용하는 애자가 갖춰야 할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애자. 우리가 애자 공사 많이 하죠. 보통 우리가 노브 애자 공사 많이 하게 되는데 자 1번에 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2번에 뭐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된다. 자 4번에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좋아요. 그렇죠? 3번에 표면 저항을 가지고 누설 전류가 클 것? 클 것? 누설 전류가 클 것? 누설 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누전이 많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설 전류가 누전이에요. 누전이 크면 안 되겠죠. 어떠한 경우에서도 누전이 많아서는 안 돼. 이건 접지 빼고는 누전이 많은 경우는 탄 하나도 없어요. 답은 3번. 19번 500kV 단상변압기 4대를 사용하여 과부하가 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삼상 최대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4대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삼상하게 되면 3대만 있어도 되는데 왜 4대를 할까요? 그거는 2개씩 묶어서 사용해라 이 뜻인 거죠. 2개 묶어서 2개면 무슨 결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좋아요. V결선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은 V결선 하게 되면은 자 500kV짜리 2대 하게 되면 V결선 하게 되면 500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500 곱하기 루트 3이 몇 개예요? 그걸 2배를 하는 거예요. 자 2쌍이죠. 2쌍.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얼마? 1000의 루트 3. 답은 3번. 네. 20번. 그림과 같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 I1은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회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기에 3암페어가 있고 자, 회로가 2개로 분기가 되죠. 야, 이것도 뭐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야, 뭐 이렇게 쉬운 문제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I1에 가는 전류죠. 그렇죠? I1에 가는 전류는 전체 전류 곱하기 2개의 저항 2 플러스 4분의 자기 거, 남의 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I가 3 곱하기 6분의 4 3분의 2죠. 그렇죠? 3에 3분의 2 하게 되면 2A죠. 답 2번. 12번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에서 R분의 C 이거는 뭐합니까? 전달함수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달함수는요. 항상 이렇게 되죠. 그리고 R분의 이건 뭐예요? 개로 분의 페로 분의 개로 1 마이너스인데 지금 밑에서 G3에서 피드백 되는 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페로 G1, G2, G3, G4 G1, G2, G3, G4 이게 페로죠. 그렇죠? 분의 개로는 뭐예요? G1, G2 전달함수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 나온 거예요. 3번 22번 단상 회로에서 교류 전압이 220V를 가한 결과 위상이 45도 뒤진 전류가 15A 흘렀다. 자,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약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소비 전력 단상일 때는 너무 쉬워요. VI 코사인 세타 계산하게 되면요. 220 곱하기 I는 15 곱하기 코사인 45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2333W가 되죠. 답 2번. 23번 스위칭 주기 T에 대한 스위치의 온 기간의 B인 듀티비를 D라고 하면 정상 상태에서 벅 부스터 컨버터. 벅 부스터 컨버터는 어떤 건가요? 승압용입니다. 승압용. 승압용인 것에 입력 전압 대 출력 전압의 B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 되는가? 자, 지금 듀티비가 1-D, 듀티비가 D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벅 부스터 컨버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벅 부스터 컨버터는 벅 부스터 컨버터 23번 문제. 자, 이렇게 됩니다. 출력 전압은요. 입력 전압에다가 1-D분의 D. 자, 이게 우리의
버크부스터 컨버터의 식입니다. 그러면 입력에다가 뭘 곱한 게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내용을 우리가 듀티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듀티비가 0.6이다. 그러면은 1-0.6분의 0.6 곱하기 입력하게 되면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요게 답이죠. 요게 1-d분의 d. 답은 3번. 24번.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할 때 최대 토크의 변화는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비례추이 문제죠. 그렇죠? 최대 토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최대 토크의 시점이 변하는 거지 최대 토크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답 4번. 25번.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를 한 개의 게이트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걸 난드 게이트라고 하게 되는데 난드 게이트가 반도체 회로 설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죠. 난드 게이트를 적절하게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난드 게이트를 자, 하나를 이렇게 놨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낫 게이트랑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그렇죠? 혹은 우리가 난드 게이트를 하나 놓고 자, 또 이거를 직렬로 또 하나 놨다. 자, 이렇게 놓게 되면 이거는 엔드 게이트와 또 똑같은 겁니다. 엔드 게이트. 지금 그림과 같이 놓게 되면요, 이거는 오아 게이트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난드 게이트 IC 하나를 가지고 세 개를 적절하게 조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아 회로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답은 2번입니다. 26번. 서지 보호 장치를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복합 전압 제한, 복합형 전압 제한형, 그 다음에 전압 스위치형 세 가지로만 우리가 분류하게 됩니다. 4번에 전류 스위칭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27번에 그림과 같이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회로입니까? 27번이. 반파 정류 회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I는 R분의 V 곱하기 0.4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R값이 얼마예요? R값이 10루트이요. 그렇죠? V는 실효값을 해야 돼요. 최대값은 200루트이가 최대값이고 여기서 실효값은 200입니다. 200 곱하기 0.45. 이건 뭐 계산기만 두들기면 할 수 있죠. 그렇죠? 답은 6.37. 28번. 직렬 회로에서 저항 6옴과 유도 리액턴스 8옴의 부하에 비정연파 전압 V는 200루트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00루트의 사인 3 오메가 T죠. 그쵸?를 가했을 때 이 회로에서 소비 전력이 되는 것은 약 얼마인가? 그러니까 자, 1고조파 그러니까 기본파일 때가 200루트이고요. 3고조파일 때는 100루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식이 조금 길어요. 자, 전체 전압 V. 일단 전압의 실효값을 보게 되면은, 자, 200과 100이잖아요. 그쵸?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 전체의 실효값이 되는 거죠. 계산하게 되면은 223.6V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전압의 실효값은 223.6V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 기본파의 전류의 기본파. 이것은 자, 임피던스 1 분의 V1을 계산하게 되고요. 임피던스는 6이랑 지금 8이라고 했으니까 자,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분의 자, V1은 6, 8 집어넣게 되면 10이죠. 100이죠. 그쵸? 그럼 100 루트 하게 되니까 10분의 얼마예요? 223.6 되니까 이거는 22.36 암페어가 흐르게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223이 아니죠. 220이죠. 그렇죠? V1은 220이죠. 220이니까 22암페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I3 3고조파 전류. 자, 이것은 임피던스 3의 V3. 자, 임피던스 3은 뭐가 달라요? 3고조파는 주파수가 3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L이 3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R의 제곱 플러스 3XL의 제곱 분의 자, V3. 는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8의 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6의 제곱. 여러분들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위에는 100V입니다. 100V 계산하게 되면은 4.04 암페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 3에 24죠. 24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전력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P1의 전력은 어떻게 되냐? I제곱에 R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22의 제곱 곱하기 6 계산하게 되면요. 20이죠.
죄송합니다. 200이죠, 200. 200이고 여기가 20이죠. 20의 제곱 곱하기 4, 24, 2400? 예, 2400 와트이고. 자, P3, 3구조파에 의한 전력은요. I 3 제곱에 R 계산하게 되면은 4.04의 제곱 곱하기 6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은 98 와트. 자, 두 개 합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2498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계산하기 좀 길긴 하죠. 그렇죠? 이거는 고조파, 비정연파 특징 알아야지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29번.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위상 같아야 되죠. 그렇죠? 파형 같아야 되고 주파수도 같아야 돼요. 달라도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류는 달라도 돼요. 그렇죠? 근데 4번에 기전력의 임피던스가 이것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위상, 파형, 주파수, 상, 순, 크기 뭐 이런 것들이 같아야 되는 거죠. 30번. 반도체 소자 다이오드를 병렬로 접속하는 시스템. 병렬로 놓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류를 분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전류일 때 유리하게 되는 거죠. 3번. 대용량화할 수 있죠. 31번. 전력 변환 방식 중 직류 전압을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변하는 거. 이렇게 내리는 거 버크 컨버터. 올리는 거 부스터 컨버터. 32번 220, 380V 겸용 삼성 유도전동기 리드선은 몇 가닥을 인출하게 되는가? Y결선, 델타결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총 몇 가닥? 6가닥이 인출되게 되죠. 33번 송전선로에서 코로나 임계전압의 식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2번. 이유 없어요. 그냥 이거는 암기하는 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24.3 D 로그 R분의 D. 34번 다음 논리회로의 논리식 Z의 출력식을 간략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34번.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을 저는, 카르노 맵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차피 여러분, 실기 가면 또 카르노 맵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A, B고 이쪽은 C고, 0, 1, 0, 0, 0, 1, 1, 1, 1, 0. 자, 카르노 맵 한번 보죠. 그럼 지금 문제가 A 바, B 바, C 바, 바는 0이라고 했을 때 0, 0, 0 여기죠. A 바, B 바, C는 0, 0, 1, 0, 0, 1 여기죠. A 1, 0, 0, 1, 0, 0 여기죠. 자, A 바, B, C 0, 1, 1, 0, 1, 1 여기죠. 그 다음에 A, B 바, C 1, 0, 1, 1, 0, 1 여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A, B, C 여기죠. 그러면은 이거 우리 카르노 맵으로 묶게 되면은 자, 요거 이렇게 4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C가 1일 때 무조건 출력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 요렇게 4개 묶을 수 있겠죠. 이거는 B가 0일 때 무조건 출력이 되네요. 그러니까 B가 0일 때 또는 C가 1일 때 B 바 플러스 C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답은 뭘까요? 2번이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하나씩 정리를 해도 돼요. 정리를 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카르노 맵이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35번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공급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이냐. 직류 분권 전동기는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 공급 전압을 반대로 한다고 해서 절대 회전 방향이 바뀌진 않죠. 전기자와 계자로 가는 전류 2개 다 바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바꿔줘야 되겠죠. 만약에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전기자의 접속을 반대로 하거나 계자의 접속을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36번 전기 공급 설비 및 전기 사용 설비에서 전선의 접속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전선에 접속할 때 3가지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기계적 강도를 80% 이상 유지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두 번째, 절연을 동등 이상으로 한다. 그쵸? 동등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 저항이 증가되면 안 된다. 3가지 다 나와 있게 되는데 3번에 전선의 전기 저항이 증가되도록 접속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전기 저항이 증가되면 접속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37번 22.9kV 배전선로 가선 공사에서 주상이라고 하는 건 전주 위를 얘기하는 거죠. 경완금의 전선을 가선 작업할 때 필요 없는 근구류는 어떤 건가? 앵커 쉐클? 이거는 앵커 쉐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선을 지지할 때
연결하는 것이 앵커 쉐클인데 1번은 관계없죠. 38번 동기전동기의 전기자곤선을 단절권으로 하는 이유 아까 나왔었어요. 그쵸? 몇 번이죠? 저기 11번에서 그쵸? 분포권 혹은 단절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조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죠. 답은 3번.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39번 동기전동기 12극 60Hz 회전자계의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주변 속도 물어보는 거죠. 주변 속도 V는 파이 d 60분의 n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파이는 3.14고요. d는 뭡니까? d는 직경이죠, 그쵸? 직경. 근데 이게 파이 d 하게 되면요 원의 둘레인 거죠. 근데 이 문제 나 있네요. 12극이고 극 간격이 1이래요. 그러니까 총 12m가 되는 거네요, 여기. 그 다음에 60분의 n 회전수는 얼마입니까? 60Hz이고 12극이면요. P분의 120F 계산하게 되면 600rpm 나올 겁니다. 600 계산하게 되면은 120? 120이네요. 그쵸? 답 3번. 40번. 400V 미만인 저압용의 계기용 변성기에서 그 철심 외압에 적당한 저압용 계기인. 저압용 계기는 3종, 고압은 1종. 답은 3번. 41번 자기용량 10kVA의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배전전압 3000V를 3300으로 승합하고 있다. 단권 변압기고요. 300V 더 높게 하는 승합기죠. 부하 역률이 80%일 때 자,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은 약 얼마가 되는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 41번이죠. 부하 용량분의 단권 변압기 식이죠. 그쵸? 자기 용량은 고압분의 뭐예요? 승합. 이거 계산하게 되면 고압이라고 하는 건 높은 전압분의 승합은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빼는 거. 이 크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물어보는 건 부하 용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하 용량은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합니까? 자,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승합분의 고압 곱하기 자기 용량이죠. 자, 그럼 승합이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 올라간 거예요? 승합이 300 올라간 거죠. 그쵸? 고압은 3300이고 300분의 3300 곱하기 자기 용량이 10이라고 했죠? 10 계산하면은 110 kVA. 그런데 지금 용량을 마지막에 kVA로 물어봤어요. 이건 kVA인데 킬로와트로 물어봤어요. 유효전력으로 물어봤죠. 그러면은 P는 P상전력에다가 어떻게 해요? 코사인 세타 역률 곱하는 거죠. 110 곱하기 0.8 계산합니다. 답은 88 나올 겁니다. 4번이죠. 42번. 송전선로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요. 이 공기에서 대기 중에서 국부적인 저렴 파괴잖아요. 그렇죠?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유일하게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 이거는 진행파의 파고값 감소에 진행파 파고값 커지는 것을 조금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일하게 그 장점인데 답은 3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상전압 진행파를 감소시킨다. 이 정확하게 이상전압 진행파의 파고값 큰 값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한 얘기인데 3번도 맞아요. 43번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코일을 분할하여 조립한다. 교호 배치라고 해서 변압기 보게 되면 가정용 변압기도 이렇게 3자처럼 생긴 걸 이렇게 겹쳐서 감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교호 배치라고 하게 되는데 리액턴스 감소를 시키는데 유리한 방법입니다. 44번 그림과 같은 전교회로에서 단자 A에 다시 B에서 본 합성저항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하지 말고 이거 하나 외워두죠. 이 그림이 나중에 이제 기사 가서도 합성저항 물어보는 경우에 쓰이거든요. 자, 이럴 때 합성저항 전체는 무조건 얼마냐면요. R 토탈은요. 2분의 3R입니다. 그냥 우리 외우죠. 2분의 3R. 그러니까 1.5R. 저항의 1.5배예요. 저항 1개 곱하기 1.5배예요. 지금 저항 1개가 3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5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4.5ohm이 되겠죠. 답 4번. 2분의 3R 꼭 기억하십시오. 45번 콘덴서의 인가전압이 20V일 때 콘덴서에 800 마이크로 쿨롱이 축적되었다면 이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QV 다른 말로 2분의 1의 CV의 제곱. 왜냐하면 Q가 CV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근데 2분의 1 QV로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Q가 800 마이크로 쿨롱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8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곱하기 전압이 20V. 계산합니다. 0.008. 답은 1번.
46번 동기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에 단락비가 감소. 단락비 작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단락비가 커야 좋은 겁니다. 아셨죠? 단락비 커야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 47번. 아래 논리외로에서 출력 F로 나올 수 없는 것은 이걸 우리가 4x1 멀티플렉스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S1, S0는 뭐예요? 그 0, 1, 2, 3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을 F 출력으로 만들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0, 1, 2, 3 하나씩 보죠. 0은 뭐예요? 논리 합 A 플러스 B. 2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1번은요.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A 바 B 플러스 A 플러스 B 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죠. 그렇죠? 4번이네요. 4번. 다음에 2번은요. AND죠. AND 게이트잖아요. A, B. 1번 맞네요. 3번은 not이잖아요. A의 파. 그러니까 3번은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3번은 나올 수 없는 조합이네요. 48번. 전기회로에서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 짜잔. 암페어. 오른단서 법칙. 죄송합니다. 49번. RC 직렬 회로에서 T는 0일 때 직류전압 10V를 인가하면 T는 0.1 세크일 때 전류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죠? 우리가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거 과도회로. 과도 현상 나타날 때 이야기하는 거죠. I는 R분의 2,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의 T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특정 시간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자, 계산하게 되면요. 한번 해보죠. R값이 얼마야? 1000이라고 했고요. 1000V. 전압이 10V.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값이 1000 곱하기 C값이 50 마이크로쿨롬.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그리고 T값이 0.1초 맞습니까?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게 되면 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나올 겁니다. 답은 4번. 50. 어떤 정연파 전압의 평균값이 220이면 최대값은 약 몇 볼트인가? 그러니까 기능장애 요소의 문제가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어디 있어? 뭐 없네 별로. 어려운 문제 막 나왔다가 이게 되게 쉬운 문제. 이거 우리가 최대값 평균값은 0.637이잖아요. 그렇죠? 220 나누기 0.637 하면 계산할 수 있죠. 최대값. 답 3번 345. 51번. 345kV의 가공송전선을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가공송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최소 몇 미터인가? 우리가 그 철탑 같은 거 높이 해야 된다고요. 그쵸? 그 다음 변전소의 울타리 거리와 울타리 높이 해야 된다고요. 그때 최소 거리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데 160kV가 넘게 되면요. 한 단당 12cm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10에 지금 몇 킬로볼트? 3, 4, 5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3, 4, 5kV. 기준이 160kV거든요. 자, 곱하기 한 단. 이걸 우리가 1단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숫자를 한 단당 12cm. 그러니까 0.12 계산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2.28m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쉽게 들어갈 수 있을 때는 6m 기준으로 하고요. 없을 때는 5m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5m 플러스 2.28 하게 되면은 7.28 되겠죠. 7.28m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50원. 전기 공사 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량 산출 시 전기재료의 할증률 중 5개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몇 % 정도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조금 여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옥내 5개 일반적으로 전선일 때 옥내는 10%, 5개는 5%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옥내는 5%, 5개는 3%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답은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5개의 케이블, 5개의 케이블이니까 요거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2번, 3. 55번 전력 변환 장치에서 턴온 및 턴오프가 제어가 모두 가능한 소자가 아닌 거.
2번 SCR은 턴 오프가 안 되죠. 임의 제어가 안 되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역전압을 인가한다든지 아니면 유지전류 이하의 전류를 통과해야만 턴 오프가 되는 거죠. 54번 삼상 유도전동기 1차 접속을 델타에서 Y로 바꿀 때 기동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Y 기동을 하는 이유죠. Y 기동 델타 운전 회로를 하는 이유죠. 왜 Y로 바꿉니까? 기동전류가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기동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55번 표준 시간을 내경법으로 구하는 수식으로 맞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그냥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앞에 몇 번 나왔던 문제죠. 그쵸? 이거는 기능장에서. 자, 3번 해당되게 됩니다. 정비 시간에 1-1에 1. 50번 검사 특성 OC 커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OC 커브의 대표적인 특징은 생산자 손실이냐 소비자 손실이냐를 우리가 소비자 위험이냐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오른쪽을 우리가 합격률 일로 가고, 자, 여기가 이제 품질로 놨을 때 여기가 이제 1 합격이라고 하죠. OC 커브가 보통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요 만나는 점, 요걸 알파라고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생산자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쪽은 소비자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커브를 어떻게 완만하게 바뀌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샘플링 검사에서 문제인데 1번부터 한번 볼까요? NN 그러니까 로트의 크기와 시료의 크기가 일정할 때 C가 커지면 합격 판정 개수가 커지면 나쁜 로트의 합격률은 나쁜 로트의 합격률은 높아진다는 게 뭘까요? 나쁜 로트의 합격률은 높아진다는 게 생산자 위험이 감소가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일 때는 그래프일 때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개수가 높아지게 되면요 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됩니다. 이 곡선이 OC 커브 곡선이 완만하게 된다는 건요 생산자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로트 합격률이 높아지게 되는 건 생산자 위험이 감소. 1번이에요. 생산자 위험이라는 것은요 좋은 로트가 불합격하는 게 생산자 위험이죠. 대신 소비자 위험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소비자 위험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급격하게 되는 거니까. 1번은 사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2번은 NC가 일정할 때 N이 커지면 이제 시료의 크기가 커지면 좋은 로트의 합격률은 증가하게 된다. 이때 커브는 이렇게 됩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아래로 가게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급해지기 때문에 생산자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 이쪽 기울기는 이렇게 급해지잖아요. 그렇죠? 급해지기 때문에 생산자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3번에 NC의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퍼센트 샘플링 검사 시 좋은 로트 합격률에 영향이 없다?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향이 있어요. 57번 품질 특성에서 X관리도로 관리하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 X관리도를 우리가 계량형 관리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량형 관리도니까 개수를 셀 수 있는 거. 4번 나사 길이의 부적합합 수를 우리가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58번 다음 데이터로부터 통계량을 계산한 것 중에서 틀린 거.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번 62회 기능장 필기에서 계산하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예요. 왜냐,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계산기로 두들길 게 많아요.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씩 보죠. 자, 지금 주어진 데이터들이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21.5, 두 번째 23.7, 세 번째 24.3, 네 번째 27.2, 다섯 번째 29.1. 데이터 5개 이제 주어진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통 평균이라고 하는 거. 자, 1. 평균을 한번 구해보죠. 평균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총합을 개수로 나눈 거죠. 수. 이거를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수 몇 가지 하나 5개로 나누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국어, 수학, 영어 시험 보고서 평균 나누는 것처럼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게 아마 120,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5.8인데, 자, 요거를 나누게 되면은 25.16이 될 겁니다. 요것의 산술적인 평균은 25.16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자, 범위는 무엇인가? 범위라고 하는 거는 최대와 최소의 차를 얘기합니다. 최대가 29.1이죠. 그 다음에 최소가 21.5죠. 자, 계산한 것을 우리가 이걸 범위라고 합니다. 7.6이에요. 범위는 7.6이에요. 보기를 보니까 1번이 범위가 7.6, 레인지죠. 7.6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3번. 또 뭘 계산할까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산술적인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중앙값은 이 전체 값을 쭉 나열을 시킵니다. 쭉 나열을 시킨 다음에 딱 한 가운데 있는 놈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를 100명이 잰다. 1번부터 저기 100번까지 쭉 나열시켜요. 그 중에 딱 가운데 있는 애가를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앙값은 뭐예요? 이거죠. 24.3. 그쵸? 그러니까 답은 24.3 중앙값.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남았냐? 시료 분산 S제곱과 그 다음에 제곱합 S가 남았어요. 근데 S제곱을 먼저 구한 다음에 제곱합을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표본 분산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시료 분산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통계, 이건 이제 공업 경영에서 이야기해서 그렇고 우리가 보통 이제 통계학에서는 표본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에 떨어진 전체 크기의 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표본 분산은 S제곱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시그마 i가 1일 때부터 그 다음에 n 개수까지 n-1분의 xi 이거는 각 개체예요. 개체 마이너스 x의 바 이거는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풀어서 하게 되면은 n-1분의 1 그리고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그 다음에 n개까지죠. 그 다음에 xi의 제곱 마이너스 n x의 평균의 제곱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쪽에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넘어와서 자 제가 숫자를 계산을 S제곱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S 평균은 얼마냐면은 25.16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n-1 전체 개수가 5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개 분의 처음 21.5 빼기 25.16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3.7 마이너스 25.16의 제곱 더하기 쭈쭈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제일 끝에 있는 것까지 29.1 마이너스 25.16의 제곱. 자, 계산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 걸린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에 표본 분산과 그 다음에 제곱합을, 표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자잘자잘하게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중간에 숫자 하나 틀리게 되면 완전히 또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거 8.98 나오게 될 겁니다. 8.98이요. 표본 분산은. 그러니까 답은 4번은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S는 어떻게 구합니까? S는 당연하죠. 루트 8.98 계산하게 되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건 2.997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제곱합이 잘못된 거죠.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9번. 다음 그림의 AOA 네트워크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작업들이 완료되어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9번에 이렇게 돼 있죠.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가 2가 되고요. D, A, B, C. 2로 가려는 길이 몇 가지 루트인지를 보면 돼요. 자, 요렇게 가야지 E 갈 수 있죠. B 갈 수 있죠. C 갈 수 있죠. 따라서 A 돼야 되고 B 돼야 되고 C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죠. 60번. 브레인스토밍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그냥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견을 가감 없이 그 다음에 컷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발전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한번 다 얘기해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얘기해봐. 사장님이 없어야 됩니다. 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경쟁업체와의 경쟁 우위 전략을 잘 채용해야 됩니다. 회사에 먹을 게 많아야 됩니다. 많은 밥을 줘야 됩니다. 일단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 얘기해서 그래? 그러면은 한번 자, 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한번 보자. 사장이 해야 될 역할. 돈을 많이 줘야 돼. 사장이 출근을 잘해야 돼. 자리에 잘 지키고 있어야 돼. 자, 그래. 그럼 복지와 관련된 걸 보자. 복지와 관련된 거. 그래. 밥을 맛있는 걸 줘야 돼. 돈을 많이 줘야 돼. 여행을 많이 보여줘야 돼. 휴가를 많이 보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직원들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잘해야 되는 거야.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생산성을 높여야 돼. 근무 중에 잡담을 하지 않아야 돼. 담배 피지 말아야 돼.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있는 것을 나누어서 요인을 분석한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특성 요인도죠. 따라서 브레인스토밍은 특성 요인도와 깊게 관련이 있다. 답은 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전기 기능장 62회 필기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아요. 내용이 조금씩 심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관연도를 보고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지 말자.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가 깊이 있게 그 다음에 적절한 시간과 돈을 더 적절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남는 거고 기억 속에 남는 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즐거운 공부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산이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전병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